이번 시간에는 뭐가 돼? 28페이지. 28페이지 아까 네모 1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실내 공기오염 있죠. 군집독 있죠. 군집독은 모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대기환경밭에는 모든 지역이 다 잘 나는 거예요. 4~5 문제가 나는데 별로 양도 많지 않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군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지역 다 나요. 그럼 보자고. 첫 번째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군집독이라는 건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불쾌감, 식욕 부진 이것을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군집독 그래요. 그럼 군집독이라는 건 이거죠.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이러는 것들이 오는 게 뭐가 된다? 군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도 중요시하지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합치면 이학적이라 그래요? 이화학적이라 그래요? 이화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 변화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단 물리적인 변화에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문을 닫아놓고 난방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뭐가 돼요? 우리가 사람의 체온이 36.5도죠. 그럼 많이 있을 때랑 사람이 몇 명 없을 때는 틀리죠. 그럼 일단 온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숨 쉴 때 우리가 O2 먹고 CO2 뿜어낼 때 그 CO2만 뿜어내요? 수증기도 뿜어내요. 그러니까 습도 올라가죠. 일단 물리적 변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 중에서 일단 CO2가 팍팍 증가되죠.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잖아요. 그럼 O2 공기 중에 있는 거를 20일 또는 20 있는 걸 먹어요. 먹고 나서 CO2를 뿜어내죠. 근데 O2는 이따오나 하겠지만 팍팍 안 줄어요. 예를 들어서 20이 있다. 계산하기 좋게 20이 있다면 내가 공기 중에 있는 20을 마셨어요. 그럼 20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 5% 정도, 4 내지 5%만 내 몸에서 쓰고 나머지 뿜어요. 15 정도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팍팍 줄진 않아요. 그런데 CO2는 팍팍 증가되죠. CO2가 어떻게 증가되느냐? 내가 숨을 쉬면 올라가죠.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1시간에 20 내지 22리터를 뿜어요. 그러니까 CO2는 우리가 양이 적을 때는 CO2로 인해서 안 죽어요. 근데 CO2 양이 많으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CO2가 가장 많이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에서 CO2 증가되죠?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O2 줄죠? 그 다음에 소화시키느냐고 방귀한대 씻고죠. 암모니아 가스 올라가죠. NH3는 암모니아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교는 여기다 화학하는 학생들이니까 참 저기가 안 하는구나. 저기 제한경쟁은 당연히 알 것이고 거긴 똘똘한 학생들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도 이런 화학기호는 알겠죠? 그러면 이걸 또 읊어줘야 되나? 안 읊어줘도 되겠죠? 그럼 화학기호 모르면 내가 지금 읊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도 안 알려줘도 되겠지? 너무 또 기본처럼 안 알려주나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화학은 앞에 아까 부록에 있었던 거잖아요. CO2다. 그럼 이거는 C라는 것이고 이거는 O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 화자를 붙여요. 뒤에 거부터 읽고 이산화탄소. 예외인 건 있어요. 또 이거는 메탄은 사수소화 탄소라 그러는 거냐? 이건 아니고 예외인 것도 있지만 화학기호는 일명 뒤에 거부터 읽고 화자 붙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 앞에 아까 부록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모르면 우리가 보게 된 화학 안 듣는 학생들은 그냥 써요. 이산화탄소 이꼴 CO2 이꼴 탄산가스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팍팍 증가돼요. 그 다음에 O2 줄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올라가죠? NH3 암모니아 가스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죠. NH3 이걸 또 삼수소와 질소라 그러나 이렇게 자다 봉창도 들이지 마시고 이거는 암모니아 가스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킬 때 메탄 가스도 뿜어요. 메탄 가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귀 낄 때 암모니아 가스만 나오는 건 줄 알지만 메탄 가스 나온다는 거죠. 소는 특히 트름하거나 이러잖아요. 얘네들은 그럴 때 메탄 가스 많이 뿜죠. 그래서 옛날에 아까 내가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온실가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막 문제시킬 때 네덜란드 그 소들 많이 키우잖아요. 소에 방귀새도 물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냄새 나죠. 그래서 악취 증가하죠.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군집독이라는 것은 뜻도 잘 알아둬야 되지만 군집독은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인지 물리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그 다음 두 번째, 화학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를 때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습도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죠. 이것은 팍팍 증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O2도 다 외우셔야 되는데 O2는 뭐가 돼요? 줄어들죠. 그런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메탄 가스 다 올라가죠. CH4
외탄가스가 왜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두통이 있거나 그러면 환기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이 일명 실내 공기 오염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CO2가 오른쪽에 있죠. CO2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것이 군집독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이렇게 얘기해도 또 질문이 어떤 학생이 작년에 왜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CO2를 잡는가요? 지금 군집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군집독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숨을 쉬기 때문에 O2 먹고 CO2 뿜어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몇 ppm 이상이면 10ppm 이상이에요? 1000ppm이에요? 1000ppm 이꼴 0.1%. 그러면 퍼센트로 날지 ppm으로 날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개에서는 1%가 몇 ppm이다? 1000ppm이다. 그럼 어떨 때는 0.1% 이꼴 뭐가 돼요? 1000ppm이죠. 그러면 이걸 하나 1%는 1000ppm 했으니까 1000ppm 이꼴 0.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난 머리 아프니까 두 개 다 외울래요? 그러든지 알아서 이렇게 되게 되면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CO2의 최대 허용 기준치 그럼 나중에 또 이걸 얘기를 할 건데 문제 풀 때 여기서는 그거 다 못해요. 그래서 허용 기준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괜찮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여기를 이제 또 이런 말 할 거예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 감수성이라는 건 12장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감수성이라는 건 susceptibility라는 감수성이 있고 sensitivity 감수성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12장에서 sensitivity 감성 외에는 나머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susceptibility 감성이에요. 감수성 이꼴 민감도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면역은 알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12장에서 sensitivity의 감수성 외에는 나머지 우리가 수질, 대기 이런 데서 감수성이 크다 이러면 면역의 반대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용어가 아마 공학하는 학생들 어려운 것 같더라고. 민감도가 높다, 감수성이 높다는 건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면역의 반대, 몸이 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허용 기준치가 0.1% 이꼴 1000ppm이지만 이것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괜찮지만 감수성이 큰 사람들은 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을 수가 있다는 이 의미예요. 그런 용어들을 이제 문제풀이가 살 것이고 그럼 이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군집독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팍팍 증가되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두통 같은 것들을 없애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CO2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실내 공기 오염 지표의 가스가 무슨 가스냐? CO2 가스. 그 다음에 이 CO2 가스를 실내 오염 물질로 한 이유는 뭐가 된다?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또 질문하. 왜 그랬나요? 그러면 내가 앞에를 거기 몇 페이지를 봐라? 29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면 앞에서 그랬잖아.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지가 선생이지 학생이냐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안 이해가 되면 두 번 들으라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환경보건은 몇십 년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뭐 궁금할지 알아서 내가 다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들 중에서 가장 질문 없는 과목이 내 과목일걸요? 질문 별로 없죠. 다 자세히 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1, 2년 한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학생들이 질문하는지 몰라. 근데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은 이걸 모르겠는구나. 이 학생은 뭐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동영상 들을 때 빨리 하는 기능이 있고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다며. 그럼 나는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빨리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쉬워요. 그럴 땐 빠른 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 아닌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빠르다 생각하면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대. 그러니까 본인 그 성향에 맞게 하세요.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나는 강의를 중간쯤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중요 표시에 이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군집독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래서 가스 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변화에서 일단 N2 가스가 가장 많지요. 그 다음에 N2 가스는 78점 몇 퍼센트 또는 뭐가 돼요? 79%로 가장 많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다번에 잠안병 중요 표시해 두시고 잠안병을 유발하는 가스 하게 되면 다음 줄에 N2 가스죠. 질소 가스예요. 중요 표시. 그럼 잠안병은 공합 상태 중요 표시하고 공합 상태에서 급격히 감압된대요. 중요 표시 급격히 감압됨으로 해서 질소 가스로 인해서 걸리는 병을 뭐라 한다? 잠안병 이꼴 잠안병 이꼴 잠수병 이꼴 질소색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잠안병 이꼴 뭐가 돼요? 감압증 이꼴 잠수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잘 보시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잠만병이 나왔죠. 잠만병 이꼴 잠수병 이꼴 감압증, 감압증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것이 이것을 질소색전증 그리게 돼요. 그럼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있는 말들이 지금요 공기 파트, 수질 파트 이르는 것들이 있는 내용들이 7장까지 똑같아요. 산업장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잠만병을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대륙권이에요. 여기 몇 기압이다? 1기압이에요. 그런데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잘 보시라고 여기가 수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활동하는 이 육상은 1기압이에요. 그런데 바다 밑으로 가면 수면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10m 내려가면 1기압 높아지고 20m 내려가면 2기압 높아지고 그런데 이거에서 산소도 높아져요. 농도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그 뒷장 가서 있을 거예요. 3장 가서. 그러면 우리가 대륙권에서 있을 때 우리가 산소가 21%, 22% 이때는 괜찮은데 이것들이 밑으로 가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산소도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밑으로 가면. 반대로 잘 보세요. 바다 수면을 기준해서 위로 올라가면 압력은 낮아져요. 근데 산소 농도도 줄어들어요. 따라서 비행기는 이 수면을 기준해서 18 내지 20km에 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산소가 없어서 비행기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만병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내가 해녀예요. 아까 설명했어요. 내가 해녀인데 우리가 압력계를 차고 내려갔어요. 10m 가서 전복을 딴다고 쳐봐요. 그럼 전복을 타면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1기압 먹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게이지압, 일명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 있죠. 또 게이지압이 뭐냐고 하지 말고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 이거라고.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질문 오던 거. 질문 하는 학생만 매일 해. 그래서 내가 다 듣고 한번 해보시라는 게 그거예요. 질문하는 그 치는 사이에 외우는 게 낫잖아요. 내가 대신 봐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게이지압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m 가서 전복을 딴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서 그때 있을 때가 여기 대륙권의 1기압, 2기압 되는 거죠. 근데 전복이 너무 실해요. 그래서 이걸 따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숨이 차요. 그리고 해녀들은 우리가 산소 마스크 못 쓰고 가자는 것이 우리나라 규정이래요. 그러면 내가 해녀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10m 내려가서 전복을 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육상에서 무엇 먹었어요? 산소 먹었죠. 산소 먹으려고 했는데 모두 들어왔어요. N2도 들어왔죠. 먼지도 들어왔죠. 여러 가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N2가 우리 있는데 79%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육상일 땐 아무 해가 없어요. 독이 없다고. 근데 이것이 밑으로 가면 이제 우리 1기압에서 밑으로 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고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N2가 우리 몸에 쭉 퍼져요. 퍼졌다가 전복을 따고 우리가 보게 되면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N2가 우리 몸에 녹았던 것이 서서히 빠지는데 너무 숨이 차니까 어떻게 되냐 후다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급격히 감압되면 N2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독작용한 증상이 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학생들은 알 텐데 왜 신경통 환자들이 비가 올라 그러면 우리 엄마 옛날에 살아계실 때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이러죠. 이거 같대요. 내가 신경통을 알아본 건 아니지만 모든 온몸이 다 아프고 이러는 것들이 일명 잠만병이에요. 그럼 잠만병은 지금 여기 1기압에서 있다가 2기압 갔어요. 전복 땄죠? 그럼 고압 상태죠. 그러다가 정상기압으로 올라오는 거죠. 정상기압이 1기압이에요. 그러면 2기압 고압에서 정상기압 되는 거지만 고기압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명 감압되는 거죠. 감압될 때 서서히 감압되면 되는데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뭐가 된다? N2 가스가 바깥으로 못 나와. 요즘 뭐 얼마 전 어제 그저께 뉴스 나오대. 저기 강원도 쪽에서 어디야 거기? 설악산 어디서 백상아리 잡혔지요? 몰라요? 어제 나오대 백상아리. 그 사람 해치는 백상아리가 어디에 그물에 했다나 해가지고 배를 치면 죽잖아요. 이 기운이 세니까. 근데 뭐에 걸려가지고 백상아리 잡았다 이렇게 나오대. 그럼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N2 가스가 바깥으로 못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N2 가스가 원인이 되는 거죠. N2 가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고압에서 이것이 일명 정상으로 되는 거지만 감압 상태로 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감압증 이꼴 질소색전증 이꼴 뭐라 그래요? 잠수병. 또는 뭐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말도 쓴다고 우리가 잠만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7장 가면 잠만병을 하는 그 직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잠만병을 일으키는 그 직업은 첫 번째 뭐가 된다? 참수부, 해녀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땅 파는 직업, 광부들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해년 터널공사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부는 걸린다 안 걸린다? 절대 안 걸려요. 어부는 몇 기압이다? 1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축적될 때는 지방에 가장 많이 축적돼요. 지방, 물, 혈액되는 거예요. 그럼 몇 기압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뒤에 어디 가서 있을 텐데 1.6기압부터 발생을 해요. 1.6기압부터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4기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마취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기압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압이죠. 그러니까 6m 정도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4기압 이상이면 4기압 그리기도 하고 이상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몇 미터 90m 가면 그렇다는 거죠. 9m가 아니고 90m 가게 되면 10기압 받으니까 사망, 의식을 상실한다는 거죠. 의식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질소가스와 관계된 거. 왜 내가 아까 감압증을 강조했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공학에서는 모르니까 이제 그대로 외워요. 그런데 공중보건 듣는 특히 저기 학생들이 하더라고. 보건 쪽에 전남 그 학생들이 질문을 가끔가다 하던데 공중보건학에서 그랬대요.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자만병이라는 것은 자만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엔토가스예요. 엔토가스죠. 엔토가스가 후다닥닥 올라오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무슨 상태였을 때예요? 2기압, 예를 들어서 2기압에서 했다가 이거를 감압되면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만병이 걸렸다면 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내가 해녀예요. 2기압, 쉽게 10m의 전복을 따는 해녀예요. 그럼 자만병이 생겼다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2기압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2기압은 1기압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고압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고압 치료를 한다는 거지, 이따가 우리가 CO 중독됐을 때 고압 산소요법 쓴다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내가 하도 못 알아듣길래 책을 복사해서 보내듣구만. 이거랑 혼돈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고압 치료예요. 이것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뒷장 넘어가서 뒷장이 아니네. 거기 29페이지에 있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동그라미 네 번째 일산화탄소 치료에서 고압 산소요법과는 틀린 거예요. 고압산소법은 틀린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해녀로 뭐가 되냐면 2기압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난 자만병이 걸렸지요. 그럼 자만병 치료를 하려면 케이지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고같이 만들어서 날 집어넣었다고 치면 돼요. 2기압 일명 EATAB이죠. 2기압을 내가 평상시 때 해녀 역할을 했어요. 그럼 날 여기다 집어넣고 케이지에 집어넣고 후드닥닥 했으니까 1기압으로 팍 왔으니까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었다면 0.1기압 다운, 0.1기압 다운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서서히 낮춘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급격히 감압되면서 생긴 것이 자만병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기압에서 일을 해년데 자만병 안 걸리게 해서 서서히 올라오면 안 걸려요. 그런데 밑에 상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숨이 차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후딱딱 올라오겠죠. 바닷속이니까 여러 가지 이변이 있죠. 그래서 생기는 게 자만병이에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한다? 고압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되면서 한 건데 내가 정상으로 올라올 때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를 압력을 2기압에 고압이죠. 고압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0.1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걸 이제 케이지 밀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또 부족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어떤 학생이 거기 CO 중독했을 때 고압산소요법과 이거를 같이 어디에서 가르쳐줬다는데 아니에요. 고압산소요법 치료와 이거는 엔토가스로 인해 생기는 자만병이고 고압산소는 뭐가 돼요? 헤모글로빈하고 CO하고 결합됐을 때예요. 이게 어디서 났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환경직에 들어가는 어디냐면 해경에서 환경보험. 그래서 우리가 N2는 고압치료지 고압산소요법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게 케이지 밀폐시켜놨으니까 뭐가 된다? 산소를 또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이 나쁘면 또 문제가 되겠죠. CO 중독이 잘못되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1 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만병은 고압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압 치료예요. 고압산소요법이 아니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O2 보세요. O2는 1번 가번부터 바번까지 다 중요시 드시고요. 첫 번째 서울도 나고 해경도 나고 이 원문 그대로 다 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치는 거 다 놨던 거라고 한 번 호흡할 때 4 내지 5% 산소를 소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일 공기 필요량은 약 13kl인데 사람마다 체격이 작은 사람이 있고 폐활량이 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지금 여기 13kl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12 내지 14kl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요즘 큰 사람들은 18kl를 필요로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13kl를 주로 해요. 그래서 13kl가 필요한데 거기 보게 되면 성인이 한 번에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산소량은 600 내지 700리터 있죠. 그냥 외워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공기 13kl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산소는 20이면 머리 아프니까 21이면 머리 아프니까 20을 먹었다고 20 있다고 쳐봐요. 20에서 4 내지 5만 먹는다는 거죠. 내가 공기 중에 있는 20을 먹었다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15 정도 내뿜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한 거예요. 공기 13kl 곱하기 산소 우리가 4 먹었다. 그럼 100분의 4. 그 다음에 13kg 먹었다.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분의 5. 이러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대충 한 600 내지 700 나온 것이 이게 한 550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650. 따라서 이걸 하게 되면 600 내지 700 이라는 거예요. 리터 된 거예요. 안 쓰게 이거예요. 그냥 외워도 되고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그렇다는 거죠. 단순한 건 외우시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520인가 520 정도 520, 550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4, 30이 하니까 20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번과 바번이에요. 일단 10% 이하면 호흡곤란이 와요. 그 다음에 7% 이하면 질식이 와요. 그럼 이거랑은 어떤 거랑 쌍을 맞춰서 외워야 되느냐? CO2랑 같이 외워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마번과 바번은 모든 지역 다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줄쳤던 거 가번부터 마번까지 할 때 아까 서울연구사라고 해서 우리가 특성하고랑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연계는 비슷해요. 그럼 특성하고는 글자 문장이 짧고 핵심적인 건 간단하게 내고 근데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 특성하고 5문제를 서울연구사는 5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많이 외워야 되는 거가 연구사나 또는 7급 문제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9급도 마찬가지예요. 9급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연구사하고 큰 차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9급에 있는 2문제를 우리가 연구사나 7급은 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세 번째 이산화탄소는 가번부터 바번까지 묶어서 모든 지역 다 중요시해도 주고 일단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이유는 아까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가스예요? 암모니아 가스가 되는 거예요? CO2예요? CO2죠. 이거 가지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10% 이상이면 아까 우리 산소는 10% 이하면 뭐가 호흡곤란 그 다음에 7% 이하면 질식사. 이거는 이상이죠. 10% 이상이면 질식사. 일명 죽지요. 7% 이상이면 호흡곤란. 이걸 할 때 우리가 뭐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 지표 있죠. 그 다음에 적외선에 복사를 흡수해요. 따라서 적외선은 열선인데 우리 아까 일광 있었죠. 자외선,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피부암도 유발하는 자외선. 그 다음에 이 등 같은 거 이것들이 명암선이죠. 가시광선. 그 다음에 CO2 먹고 옷도 뿜어낸 탄소동화작용할 때 가시광선. 그 다음에 햇볕에서 따뜻한 적외선. 이거죠. 그러면 이것들인데 적외선은 따뜻한 선이에요. 열선이에요. 따라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가 일명 CO2인데 CO2가 일명 적외선의 복사를 끌어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온실효과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중요 표시에 두고 줄치면서 그래서 적외선의 복사를 끌어안는 것이 대표적인 가스가 CO2예요. 그런데 CO2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메탄가스 있고 엔토가스,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황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이 기여도가 큰 것이 무슨 가스다? CO2. 왜? CO2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많이 뿜어내죠. 인간만 뿜어내요? 아니죠. 맨 지구상에 미생물들 많지 이런 것들이 뿜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배출하는 호출량이 어떤 사람은 20리터, 어떤 사람은 22. 그래서 평균 딱 잘라서 21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 기준치는 0.1% 이꼴 1000ppm.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실내 기준치도 외워야 되는데 실내 기준치도 여기 있지 않아요? 실내 기준치가 어디 있는 것인가? 여기 안 써놨나? 있는 것인가? 실내 기준치가 어디 있을? 여기 있구나. 이것도 또 잘라요. 이것도 모든 지역
멀리 갈 것도 없네. 그 밑에 있네. 여기 6번째 있죠.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오염물질 기준도 외워야 되고 공동주택 권고 기준도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되는데 이때 가면 이제 실기 가거나 아니 실기가 아니고 문제풀이 가면 이제 숫자도 외워야 돼. 일단은 워밍업처럼 쉽게 말하면 이제 실험 삼아 한번 봐야지 이런 것처럼 일단 항목부터 보고 거기 문제 가면 심화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외워야 돼요. 그런데 CO는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일단 기준치가 뭐가 돼요? 1000ppm이에요. 이꼴 뭐가 된다? 0.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것부터 외우면 나중에 법적 기준치가 다 거기에서 여기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 말이다 이런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게 허용 기준치 이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최대 허용 기준치 그리기도 하고 최대 허용량 똑같은 말이죠. 이게 허용 기준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마번과 바번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것도 이제 CO2랑 같이 오는 거예요. CO2랑 O2를 같이 오는데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머리에다가 일괄적으로 하세요. O2가 있고 CO2가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이것도 10%가 있고 7%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10%가 있고 7%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라고. 우리가 CO2는 뭐가 0.03 내지 0.03은 그랬지만 이거는 20일 금방 이어지죠. 20일. 그쵸? 20일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20일 다음에 17 이르는 게 쉬워요? 20일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20일, 7, 10 이렇게 쉬워요? 이게 아깝게 더 쉽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명 연산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머리인데도 어떤 학생은 빨리 암기하고 어떤 학생은 매일 공부해도 학점이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와. 그런 학생들은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연산기법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이 외우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 많이 하면 팝도 많이 하면 반찬 맨 첫 번에 못하다가 잘하는 것처럼 주부들처럼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실험하지요. 공학이니까. 그럼 하다 보게 되면 한 번 할 때 실수했다. 2번 할 때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지요. 그래서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20일 있죠? 10. 그 다음에 7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가 되냐면 20일이 보통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해로워요? 10% 이하가 더 해로워요? 7% 이하가 더 해로워요? 7% 이하가 해롭죠. 둘 중에서 하나는 죽고 둘 중에서 하나는 호흡곤란이에요. 그러면 10% 이거가 제식사라는 걸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호흡곤란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반대예요. 올라가요. 10% 이상 그 다음에 7% 이상. 그럼 아까 0.1%가 일명 허용기준치인데 10% 이상이면 죽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위표인데 다 쳐놓을 것도 없어. 이거는 뭐가 돼요? 사망. 이건 뭐예요? 호흡곤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찍어두세요. 이게 더 쉽다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그래서 내가 하나의 책을 가지고 내가 맨 첫 번에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초창기 때부터 내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책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법이 돼서 안 돼. 2015년이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바꿔놔요. 그러면 다른 책은 이렇게 안 썼겠죠. 어떻게 썼겠어요? 70 그랬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일 다음에 17 이게 더 쉬워요. 20일 다음에 70이 그러면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부피가 큰 책이라고 많은 게 아니지. 그건 막 공간을 뻥뻥 틀리면 뻥뻥 튀기지. 이것도 1000페이지 못 만들겠어요. 근데 여기는 짧게 놨죠. 왜? 장수가 많으면 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돼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도 가번부터 아번까지 묶어서 줄치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불완전연소예요. 불완전연소라는 것은 자연계열은 다 알 수 있겠지요. 쉽게 우리가 CO 아까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이것도 한번 아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탄소는 이걸 타요. 이 산소랑 만나면 뭐가 된다? CO2가 되죠. 그런데 이게 불완전연소라는 건 탄소 2분의 1 O2. CO가 되는 거죠. 또 이걸 왜 그냥 C 더하기 O 해가지고 CO하죠. 이렇게 자다봉창 두드리는 사람 없겠죠. 원자로 반응을 안 해요. 이거를 못하면 특성을 얻어 이르진 않겠지. 그냥 외워. 이게 불완전연소예요. 그럼 불완전연소면 여기다가 산소를 더 공급하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연소인데 이것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느냐. 나번에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저 뒤에 가서 2차 오염물 물질을 만들 때 광학 반응을 할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짧게 얘기할게요.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자동차 하게 되면 우리가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지금 얘기할 때 자동차에서는 CO가 나와요.
그 다음에 HC가 나오고 그 다음에 NOS가 나와요. NOS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회전할 때예요. 영어로 아이들링, 일명 공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 걸고 있을 때 CO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동부간선도로는 365일 막히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쪽은 멀어서 우리 집에서 올 때 승용차를 못 끌고 와요. 언제 한번 이쪽으로 오는데 시골보다 훨씬 많이 걸렸던 것 같아. 특히 이쪽으로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주차장처럼 줄내립이 서 있죠. 이럴 때는 탄화소가 나와요. 이거는 감속될 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에너지 아까 얘기했을 때 수소 타면 수소가 불완전연소돼서 탄화소. 이건 탄화소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산탄소가 됐죠. 에너지 떼면 휘발유나 이런 거 가스. 그런데 이거는 연소해서 안 나와도 되죠. 아까 에너지 떼는 거 탄소, 수소, 황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뗐어요. 그럼 여기 C가 있으면 탄소가 있으면 CO2나 그 다음에 HC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황이 있으면 SO2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질소가 없어요. 그럼 이거 태우면 질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이거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이거가 여기에 에너지 성분은 없지만 산소를 들여놓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질소가 따라 들어가죠. 이거를 에너지 성분에 이게 탄소, 수소, 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산화시킨 게 뭐예요? O2예요. 근데 O2만 들어가야 공기 집어넣을 때 이거 21, N2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성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질소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되면 질소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질소 물질은 나중에 보면 질소와 산소와 결합된 모든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속할 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부고속도로는 시간당 110km를 달리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영동과 그 다음에 저기 경부고속도로는 시간당 100km를 한 이유는 사고 나서 운전자가 죽을 수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 이거를 보건 쪽에서는 외부 효과 그런데 뒤에 가면 광학스모그 나타내는 거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2차 오염물질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2차 오염물질 만들 때 관여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예요. 이거. 탄화소와 질소산화물. 그럼 질소산화물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그 뒤에 가서 할 건데 이거의 연료에 이걸 뗐을 때 질소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서 너무 온도를 높이면 자동차가 이제 막 빨리 달리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엔진이 뜨거워지죠. 그랬을 때 이것들이 일명 뭐가 된다? 이 질소 가스가 막 들어가고 산소도 막 들어가면서 휘발유 태우죠. 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관리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질소산화물은 NOx, NO와 NO2로 돼 있어요. 이제 두 개. 여러 가지 N2O도 있지만 주하게 되면 이것도 나요. 질소산화물 주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NO랑 NO2예요. 그럼 이제 승용차 같은 것들 막 달렸다, 가속했다 그러면 NO와 NO2가 나온다는 걸 질소산화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90%예요. 이거는 10%예요. 그러면 주로 NOx 이걸 질소산화물 그래요. 질소산화물의 주차절은 못 찾는 거예요. NO, 일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일산화질소는 우리가 고온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온 때 나오고. 따라서 가속을 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료가 돼서 그 유명한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가속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CO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유냐 승용차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퍼센트 단위로 나와요. 이거는 뭐가 돼요? ppm 단위고. 그래서 승용차나 이런 데서 트럭이나 일명 CO는 공회전할 때, HC는 감속대, 그 다음에 탄화소는 감속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가속대인데 우리가 탄화소와 질소산화물은 ppm 단위로 나오고 그러니까 양이 적다는 거죠. 무엇에 비해서? CO에 비해서. 그 다음에 CO는 퍼센트 단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질소산화물이 나와서 오존을 만드는 게 그 뒤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할 건데 그 뒷장 있잖아요. 어디? 43페이지. 2차 오염물질을 만드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거 있죠. 43페이지.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탄화소 다 중요시 할 건데 유기물, 케톤기 과산화기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승용차 빨리 달려가지고 내가 사고 나는 것도 문제지만 남한테 피해를 줘요. 오존. 오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DNA, RNA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고무제품 탄력을 마모시키고 그 다음 오존주의보를 누가 내린다? 시도지사가. 나중에 아까 왜 대기오염물질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법에 가서. 그럼 거기 오존, PAN. PAN은 페록실 아세틸 리트레트 약자인데 나중에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뒷장감이 있죠? 그 다음에 H2O2. 그 다음에 NOCl. NOCl은 NaCl과 혼돈하지 마시고 염화 일산화질소가 되는 거. 이것들이 2차 오염물질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 LA 스모그 사건 모든 지역 다 나지요. LA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럼 남한테 쉽게 이 오존이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쉽게 락스 물질 뿌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하면.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남한테 나 승용차 끌면서 내 자동차만 어디 부딪혀가지고 과속하다가 망가졌어 이것이 아니고 남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것. 이것을 외부 불경제 효과다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넘어와서 불완전 연소.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무색이면서 묻히면서 자극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에너지 괜히 지웠네.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황도 있죠. 그럼 연탄가스 중독할 때 CO로 죽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CO는 무색이면서 묻히면서 자극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제 연탄가스 중독 연탄됐다 그러면 CO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자극성이 있다 그러면 CO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SO2예요. SO2는 쉽게 황냄새예요. 이건 자극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자를 때 촛불 켜잖아요. 그때 냄새가 이런 냄새잖아요. 시골 학생들은 과선 우리 어렸을 때 하게 되면 냄새 엄청나더라고 이런 것들인데 황냄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CO는 냄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 표시해놨죠. 그런 다음에 라원에 보게 되면 이것도 실내 기준치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우리가 실내 공간 오염물질 법에서 있는 CO 기준치도 외워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10. 그럼 실내 허용 기준치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왜 편집하면서 오염 허용 기준 다 떼어놨어. 글자들 지 맘대로 띄시고 계시네. 아우 내가 진짜 못 살겠네. 왜 글자를 한 단어를 다 떼어서 지금 보니까 다 떼어놨네. 지 맘대로. 붙여놓으면 떼어놔요. 내 책 만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 10ppm 있죠. 중요시 드시고 10ppm인데 나중에 이제 실내 거기 공간에서 하는 기준치도 10이에요. 10이라고. 그런데 주차장은 뭐가 돼요? 25예요. 25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시간 평균 기준치가 또 있죠. 이거는 아까 왜 산업안전보건법 무슨 법이지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할 때는 우리가 30이에요. 그럼 옛날 우리가 환경부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안 고쳐놓은 책에는 옛날에는 100이었어요. 그다가 선진화되면서 더 엄격해지죠. 건강을 더 생각하자니까 맨 첫 번에는 8시간 기준치가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 80이었다가 그 다음에 50이었다가 현재는 여기 작업장 기준치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 그 기준치가 뭐가 된다? 30이에요. 그 학교에서 배우던 거는 100인데요. 그건 옛날 법이고 현재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생들은 일단 그걸 다 덮어둬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내가 책을 써가지고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베껴서 딴 선생님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법을 반영을 못 시켜요. 그럼 지금 여기는 내가 법을 다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학교 옛날 국법을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현재 법을 한다고. 그럼 현재 우리가 작업 환경에 관한 기준치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요즘 법제처에서 다 사이트 다 제공하지요. 찾아보면 30ppm이에요. 이게 맞다고. 이게 자꾸 100인가요 80인가 묻지 말고 그래서 30이죠. 중요피시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다 묶어 중요피시하랬던 거지. HB라는 것은 우리가 보건학생들은 공중보건에 할 텐데 우리는 12장 가서 할 거예요. HB라는 건 혈액 성분의 하나예요. 그럼 HB 헤모글로빈은 무엇을 갖다 공급하는 것인가?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친화력이 우리가 헤모글로빈은 친화력이 200 내지 300배 강해요. 이걸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혈액 성분의 HB 헤모글로빈은 혈액 성분의 하나예요. 이거를 헤모글로빈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산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 헤모글로빈이 공기 중에 있는 숨을 쉬면 O2를 갖다 공급해서 우리 이제 혈액 공급할 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O2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기 중에 CO가 있으면 CO는 산소보다 얼른가 결합한다는 거죠. 이 결합력이 몇 배가 된다? 200 내지 300배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200배에 달그덕 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0배처럼 턱도 붙일 것이고 그래서 250배 되고 그럼 또 이렇게 묻지 1번에 200이고 2번에 300이면 어떻게 그렇게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200 내지 300배에 뭐가 되냐면 결합력이 강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O2보다. 그러면 지금 O2를 우리 몸에다 공급해줘야 될 헤모글로빈이 우리가 산소와 결합됐으니까 우리가 산소 공급할 헤모글로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산소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질식을 하죠. 그래서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 그러면 CO 중독됐다 그러는 말이 이거예요. 됐죠? 그럼 또 보세요. 아까 여기 어디 가서 잠안병 지워졌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똑같은 거 쓸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것이 우리가 CO랑 얼른 결합했어요. 그럼 이게 결합이 됐으니 200 내지 산소보다 300배가 강하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산소를 공급할 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식하니까 이거를 고압으로 쏘는 거예요. 산소를 O2를 강력하게 쏜다는 거죠. 그럼 O2를 강하게 고압 산소요법과 고압 치료랑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압으로 팡 쏘게 되면 HB랑 CO를 떨어뜨리고 CO가 떨어져 나갔죠. HB가 떨어져 나왔죠. 그럼 산소를 갖다 하게끔 하는 것들이 고압 산소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연탄을 많이 뗐기 때문에 고압산소기 설치, 응급실에. 근데 지금은 연탄을 떼요? 안 되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안병은 고압치료고 이건 뭐가 돼요? 고압산소요법 이거죠. 이거를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그 다음에 우리가 CO를 해리시키는 촉진하는 것들이 고압산소요법이에요.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혈중에 헤모글로빈과 CO 농도가 됐을 때는 옛날에 인천이 한번 나더니 또 어느 정도 나더라고. 우리가 10% 이하면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10%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80% 이상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 내지 20 그러니까 20 정도 되게 되면 증상이 있다는 거죠. 무슨 증상? 두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근데 이런 뭐 10% 이러는 것들은 지금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큰 윤곽 먼저 외우고 나서 문제 풀 때 이제 조그만 숫자들은 그때 외운다는 거죠. 근데 먼지는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